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이제는 정말 환상의 콤비같이 착착 맞네요. 자, 오늘은 환상의 콤비, 남이 환상의 콤비라 해야지. 우리가 환상의 콤비. 그런 걸 자화자찬. 자화자찬. 자화자찬이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기이기도 하죠. 자화자찬. 자, 그건 그렇고 어제 12월 27일 어제 갑자기 보면 뉴스가 떴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죽어도 국회 운영에 못 나가겠다라고 버티던 조국 민정수석 드디어 12월 31일 12월에 2018년 가장 마지막 날 국회 운영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김영균법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꿔라. 내부적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김영균법이라는 게 이제 위험 관리하는 안전 관리하는 이 업무들을 외주화를 이제 방지하고 네. 뭐 이제 하도급 이런 거 주지 말고 네. 이제 알아서 회사면 회사에서 하라. 네. 그거를 안 하면은 이제 가중 처벌하는 거라는데 네. 첫째는 이거하고 조국 수석 민정수석 국회 운영에 출석하고 네. 김영균법을 뭐 마태했다는 게 좀 그거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 담당하는 네. 저 어제 하는 그 친구한테 이제 네. 물어봤어요. 네. 어제 뭐 김영균법 처리 기사 쓰느라고 좀 밤에 뭐 11시 반쯤 퇴근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선배님 전화 주셨는데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신문 보고 방송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화자찬 빨리 하세요. 예. 자, 우리 후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 김영균법의 요지는 뭔가요? 그랬더니 설명을 뭐 간단히 하네요. 기업 부담 가중법입니다. 네. 그래서 하하하 이렇게 놓고 위험 유해 작업을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망 사고, 안전 의무 소홀 도급자, 수급자 등 사업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다. 네. 어제 법안은 취지는 좋은데 너무 엉성해요. 빨리 하느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데 돈은 기업이 되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네. 이게 벌금액을 10배 상향해도 그게 피해자 유족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라 돈 되는 나라 국고로 가니까 거침없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 적용 지켜보면서 손질할 부분은 또 해야 할 것 같네요. 8일 만에 만든 법이니 졸속이죠. 열흘 만에 만든 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참 이게 또 입법 포퓰리즘이구나. 이게 이제 후배하고 이제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저는요. 이거를 조국 민정수석 저 운영이 출두하고 묶은 건 아니 문 대통령이 묶었다고 그러는데 그 받은 건 나경원 원내대표는 잘한 건가요? 나경원 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봐서는 그러면 이거 법안 처리하는 것하고 그러면 저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하고 뭐 하자라고 일단 뭐 말이 안 저 홍영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나왔겠죠. 저 민주당에 그렇다고 뭐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제 그 김영균법하고 이번에 뭐 최근에 보면 참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그 벨트에 껴서 콘베이어 벨트에 껴서 그 나이 20살 갓 넘은 김영균 군이 참 그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 이야기인데 그 법을 갖다 그야말로 감성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실제 그야말로 그런 일이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되는데 졸속됐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지만 저는 김영균법하고 조국 민정수석하고 이마 빠타했다는 걸 보고 출석하고 제가 처음에 감각적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은 청와대 내에 뭔가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민정수석과 등등등 자기들 간의 콤비 플레이가 1년 7개월 만에 뭔가 좀 이른바 우리 삑사리가 난다고 그러죠. 삑사리가 나면서 저 방송 부적합 언어를 괜찮습니다. 이건 일본 말은 아닙니다. 삑사리가 나면서 뭔가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하긴 뭐 대통령의 뭐 청와대에서 최핵심 축권을 꼬라면 민정수석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의 치부를 다 보여줘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 간에 문제가 있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해야 하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저는 하여튼 저 이제 민정수석이 지금 형사 피의자로 전환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나오는 그 상황, 그 전 정권에 그 김영한 민정수석인가요? 있었어요. 그때 김영한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을 나오는 걸 가지고 삑사리가 나가지고서 이제 버텼죠. 사의를 내는
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하고 뭐 거의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잠깐 그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2014년 연말에 딱 요 무렵입니다. 11월 말에 당시 세계일보에서 정윤의 문건을 보도합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뭐 찌라시 같은 데에 나온 것 같고 뭐 등장인물이 이제 박관천 경정, 조웅천 비서관 뭐 그렇게 뭐 쭉 나오면서 2015년 초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고. 근데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 2015년 1월 9일 운영위에 그렇죠. 이제 출두하도록 돼 있어요. 네. 김영한 민정수석이 당시 야당 민정수석 밑에 공치강 비서관 조웅천 그 밑에 뭐 행정관의 박관천 경정. 경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나와라. 그때 이제 김영환 민정수석이 역대 민정수석은 나가는 법이 없었다. 물론 뭐 저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때 2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대 5번인가 나왔답니다 민정수석. 근데 그건 경우가 좀 달라요. 근데 그때 핵심도 네. 박관천이 저 작성한 문건이죠. 저 문건이 찌라시 문건. 그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를 했고 네. 민정수석 신뢰도에서 어떻게 관리했고 어디까지 보고됐느냐를 이제 알기 위해서 가장 지휘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을 불렀던 그렇죠. 것이죠. 지금도 뭐 똑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뭐 대자비라 그래요. 대자비. 또 평행 이론이라고도 하죠. 네. 그럼 그 당시에는 비서실장 김기춘, 지금 비서실장 임종석, 그 당시 민정수석 김영한, 현재 민정수석 조국, 그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 뭐 전 비서관입니다만은 지금은 보면 박형철 등등등. 현재 보면은 그 김태우 이 수사관, 그때는 박관천 경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궁금한 게 왜 문 대통령이 사실 보면은 조국 수석 얼마 전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야당에서 나를 갖다가 일반 고소 고발했기 때문에 나는 고소 고발자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에 나가게 된다면은 나는 묵비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헌법이 규정한 그 권리죠. 묵비권 행사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률가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저는 모르겠어요. 김용균법 물론 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법인들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적어도 한사코 나가지 않겠다 버티는 조국 수석을 갖다 나가라 그랬을 때부터는 이걸 단순히 뭐 법과 조국 수석의 출석을 맞바꿨다기보다는 이런 청와대 권력 신분 내부에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꿈틀거림이 있다라고 봐요. 2015년 그 삑사리 전 정권의 삑사리를 보면은 네. 그때 1월 9일 날 이제 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다가는 통보를 한 거죠. 자, 김영한 민정수석 나하고 같이 나가겠다. 그래서 했는데 국회 이제 운영이 열리고 보니까 김영한 수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왜 약속하고 안 나오냐 그러는데 아니 비서실장이 내가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 청와대 기강이 이렇게 무너져서 되느냐 그랬더니 그럼 제가 뭐 사표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오자마자 이제 김영한 수석이 던졌죠. 지금 이게 두 개는 거죠. 이걸 보면서 혹시 조국 수석이 30일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알다시피 자기는 지금 뭐 검찰이나 뭐 이게 불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나와서 그 뭐 선서는 안 하지만은 그 국회에서 바로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추궁이 될 때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입을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좀 뭔데. 근데 그 지난 정권에 문제됐던 조웅천이 썼던 정윤의 문건과 이번에 누굽니까? 김태우 수석관이 쓴 생산해낸 여러 가지 뭐 민간인 사찰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김태우 수석관이 내놓은 첩보가 뭐 이 정권의 사람들은 쓰레기라지만 두 문건을 비교해 보면 팩트에 근접한 거 신뢰도에 있어서는 김태우께 훨씬 더 정사에 가깝죠. 느낌으로 봤을 때 박관천 경정은 약간 소설에 가깝고. 소설이 아니고 거의 픽션이 소설이죠. 영화가 짧아서 거의 픽션이죠. 정윤회가 오토바이를 타고 뭐 십상시들을 데리고 뭐 모아가지고 어느 중국집에서 저녁마다 뭐 회의를 하고. 근데 그 얼개는 그 팩트로는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밤에 뭐 누굽니까? 아닌지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재만, 정호성 이런 친구들이 서류를 싸들고서 관저에서
뭐 최모 씨를 만나서 뭐 회의들 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드러난 게 있지만 정윤회한테 들고 와서 뭐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회의했다는 건 사실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김태우 수사관이 내놓은 것들, 그 행정관이 내놓은 것들은 상당히 뭐가 많아요. 또 환경부의 저 산하 8개 단체를 갖다가 이른바 이사장하고 감사들을 갖다가 이른바 뒤추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했어요 환경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기 블랙리스트 문제. 김태우가 혼자 뭐 난리 쳤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저 박관천보다 훨씬 더 굳건하게 민정수석실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상적인 공무원인데 네. 그 사람이 환경부에 해서 우리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만든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빨리빨리 저 정리하고 내보내려면 내보내고 이제 죄송합니다. 개기 있는 놈이 있으면 리스트에서 하면 우리가 손 써가지고 하겠다라고 작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니까요.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고 김태우 저 수사관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8명인가 9명 그 특감 반원 중에서 자기는 4개 부처를 담당했을 뿐이다. 그럼 다른 부서도 그럼 다 나눠서 했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로 자유한국당 국정조사를 하자고 달려들어야 돼요. 야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31일 날 이제 그걸 다 물어봐야 되겠는요. 자, 조국 당신의 지휘하에서 예. 그 이런 저 뭐 블랙리스트라기보다 하여간 뭐 잘라낼 사람들 330개 공기관 잘라낼 사람들 우리 저 공신들 이 정권 창업 공신들한테 줄 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걸 뭐 8명의 행정관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 밑에 그 밑에 특감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나는 조국 민정수석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정권에서 정권 공신들을 도와주겠다는 이제 자발적 공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관들이 분파이 일본 말로 분파이를 해가지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뭐 하여간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 나는 몰랐다. 이 사람이 워낙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대통령하고 뭐 독대를 해가지고 뭐 누가 밀명을 뭐 뭐라 그럴까 독대해서 승지한 밀명을 받아서 행정관들이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김태우라는 정말 정신 나간 쓰레기 같은 저 미꾸라지가 한 건지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부담스럽네. 김영환보다 이건 훨씬 더 부담스럽겠네. 그러니까 김영환 수석보다는 지금 조국 수석은 아마 마음이 천근만근일 것이고 아까 그래서 우리 김영환 실장 말씀하신 대로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가 안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한 열흘 됐나요? 한 닷새 됐나요? 이 결국 이 큰 그림을 조국이 웃을까 검찰이 웃을까 저희가 한번 내보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시각 조국이 웃을까 검찰이 웃을까 조국은 보면 어떻게 하든지 검찰의 팔다리를 꺾어 놓으려는 조국입니다. 근데 그것과 지금 검찰 여기에 보면 정치권이 개입돼 갖고 그러네요. 이런 거 갖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 요소를 놔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절대적으로 지난번에 어디 뭐 외국 갔다 올 때 나는 우리는 절대 신임한다. 조국을 절대 신임한다고 얘기할지 안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겠네요. 저는 혹시라도 조국 수석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도 토사구팽되는 건가? 나도 이제 다 용도가 떨어져서 이제 보면은 김용균법과 바꾸면서 나를 이른바 사자 우리에다 밀어넣는 건가? 그래 지금 라는 느낌이 자유한국당 오늘 저 뭐 사보임하고 해서 운영위원회 이제 전투력이 있는 뭐 최규일이나 뭐 김도읍 이런 저 강효상 근데 뭐 싸움 좀 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배치를 했으니까 언론 아주 중견 언론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검찰의 고위직을 지났던 그러니까. 최규일 검사장 전 검사장이죠. 볼만한 뭐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겠네요. 자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지 아니면은 사자 우리의 외롭게 갇히는 조국이 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안 나올지도.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